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YK입니다. 오늘은 라이트룸 메뉴에 있는 톤 메뉴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기본 밑에 있는 톤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 메뉴는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는 메뉴인데 아무래도 사진 보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이겠죠. 그 라이트룸과 포토샵에서는 사진의 밝기를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구분해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본 메뉴를 100%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스토그램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히스토그램을 몰라도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톤 메뉴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스토그램을 이해하고 있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요 라이트룸 현상 메뉴는 상당히 친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앞으로는 이제 우측 패널에 있는 보정 메뉴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난번 시간에는 여기 위에 있는 히스토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트룸 보정 메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조정해 내려간다고 보면 되는데, 원래대로 하자면은 이제 사진 프로파일 만지고 화이트 밸런스 만지고 그 다음에 톤, 외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곡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HSL 컬러 만지는 부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거를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권장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많은 보정 강의도 요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프로파일 얘기부터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난번 시간에 이제 히스토그램을 배웠으니까 히스토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이 톤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위에 있는 프로파일과 흰색 균형을 건너뛰고 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진은 보정이 완료된 사진인데요. 여기 톤 메뉴도 그 노출 대비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흰색, 검정 계열, 이걸 다 이렇게 각각 값이 만져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다 초기화 시키도록 할게요. 이 슬라이더에 있는 콩을 더블 클릭하면은 초기화가 돼서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니까 요 그 단축키라고 해야 되나, 요거는 기억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톤 메뉴에 한정해서 모든 거를 초기 값으로 제가 돌려놨는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노출은 사진 전체의 밝기를 조절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거를 위로 올리면은 사진이 밝아지고요, 이걸 내리면 사진이 어두워지죠. 대충 무슨 느낌인지 느낌 오시죠? 밝기를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밝기를 조절하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본 사진은 그 노출차가 상당히 큰 사진으로요, 이 하늘 부분은 상당히 밝게 촬영이 되고 이 육지에 있는 나무 부분은 상당히 어둡게 촬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밝기를 밝게 올리면은 이 나무 부분은 밝게 뭐 보일지언정 이 하늘 부분이 완전히 다 하얗게 천국처럼 변해버립니다. 반대로 얘를 어둡게 내리면 이거 뭐 죽도밥도 안 되죠. 여기 태양이 있는 부분만 좀 뭐가 보이고 나머지는 완전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노출 메뉴가 상당히 효과적이고, 로우 파일에서 이 노출을 만졌을 때 생각보다 사진의 밝기가 자유롭게 변동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출 메뉴 하나만 가지고는 사진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흰색 계열, 검정 계열, 이 네 가지 슬라이드를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대비는 뭡니까? 대비는 가장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밝은 영역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밝은 영역은 사진에서 밝은 부분 위주로 보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잡고 움직이면은 보시는 것처럼 하늘 부분, 즉 밝은 부분만 이 사진의 밝기가 좀 주로 변하고요, 어두운 부분, 저 나무 이제 역광 진극 부분은 거의 사진의 밝기가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이 반면에 이 어두운 영역은 사진에서 어두운 영역 위주로 보정을 해주는 걸 말을 하는데, 이걸 잡고 한번 끝까지 올려보면 이 어두웠던 사진의 그 나무 부분이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늘 부분에서도 이 주변부의 어두운 부분은 조금 영향을 받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하늘 가운데 부분, 즉 태양하고 가까워서 밝은 부분은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데, 바깥쪽 이 비네팅 때문에 어둡게 된 부분은 이 어두운 영역 슬라이드를 움직였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면에 밑에 있는 흰색 계열과 검정 계열은 뭐냐? 사실 흰색 계열도 위에 있는 밝은 영역과 유사합니다. 이거를 변동을 하면은 사진의 밝은 부분 위주로 움직이고,
검정 계열도 어두운 영역과 유사해서 이걸 움직이면은 그 어두운 부분 위주로 사진이 움직여요. 그럼 이걸 왜 구분을 해놨습니까? 사실 얘네는 비슷하긴 하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좀 다릅니다. 제가 이 노출이라든지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흰색 계열, 검정 계열에다가 이 슬라이드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히스토그램의 어느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노출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히스토그램의 가운데 부분이 약간 밝은 회색으로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밝은 영역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히스토그램에서 오른쪽, 즉 밝은 영역의 일부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어두운 영역도 보면은 어두운 영역 쪽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죠. 저 부분 위주로 변동을 주겠다 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노출 같은 경우에는 저 가운데 미드톤 부분, 중간톤 부분만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얘를 자꾸 움직이면은 사실상 거의 모든 영역이 다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밝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얘를 자꾸 움직이면은 어두운 영역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물론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이게 히스토그램이 모두 다 전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받는 걸 볼 수 있지만은 이 구간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두운 영역을 하면은 역시 히스토그램만 보자면은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저 히스토그램 사실 저게 보기가 상당히 어렵고 개념적으로는 이 표시 활성화된 부분 위주로 변동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래가지고 히스토그램 알아봤자 뭐 별로 도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어두운 영역만 골라서 움직이는데 사진의 히스토그램은 전체가 다 유동을 치니까 약간 이게 좀 혼동스럽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 활성화된 부분 위주로 보정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어두운 영역 보시면은 어두운 쪽이 활성화되어 있지만은 그렇다고 완전 어두운 쪽은 아니죠. 반면에 이제 검정 계열을 갖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완전 어두운 쪽이 활성화가 돼요. 비교해 보세요. 이게 어두운 영역이고 이게 검정 계열이고 확연하게 다르죠. 밝은 영역과 흰색 계열도 다릅니다. 즉 밝은 영역은 사진 전체로 보면 밝은 영역이지만 그렇다고 완전 밝은 화이트 쪽은 아니고요. 어두운 영역은 사진 전체에서 어두운 쪽이지만 그렇다고 완전 어두운 검정 쪽은 아니에요. 반면에 흰색 계열은 사진에서 가장 밝은 계열, 검정 계열은 사진에서 가장 어두운 계열을 위주로 이 슬라이드를 움직이면은 사진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가 어쩌다는 거야.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뭐 저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은 저는 그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으로 위주로 사진을 보정을 하고요. 흰색과 검은색 계통은 거의 만지지 않고 클리핑 영역을, 즉 화이트 홀이 생겼거나 블랙 홀이 생겼을 때만 저거를 이제 조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정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보정하는 순서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사실 밝은 영역은 좀 내리고 어두운 영역은 조금 올려서 골고루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다 잘 보일 수 있게 해줘요. 즉 밝은 영역은 약간 어둡게 만들어서 중화를 시키고 어두운 영역은 또 약간 밝게 올려서 중화를 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중화를 시키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이 아랫부분은 어두운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좀 더 과감하게 어두운 영역을 끝까지 올려줘서 여기 사진에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밝은 영역도 끝까지 내린 다음에 여기에서 노출 부분을 잡고 살짝 더 올려줘서 전체 밝기를 조절을 해줘요. 즉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먼저 만진 다음에 노출을 만져서 사진의 전체 밝기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저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어떻게 배분할 거에 따라서 사진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다른 예제 사진 하나 보시면은 이 경우에도 제가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을 상당히 사이를 벌려놨는데 얘네 사이를 붙여놓으면요 사진이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강하게 되고요. 얘네는 사이를 벌려놓으면 사진이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즉 얘네를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사진이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되고 얘네를 벌려놓으면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 되는 것이죠. 뭐 유식한 말로는 컨트가 강해진다, 컨트가 약해진다 라고 하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렇게 뭉쳐놓으면요 사진의 컨트가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해놓으면은 전체적으로 흐여멀건하게 되면서 부드럽게 되죠. 이렇게 이건 너무 밝으니까 이 상태면 좀 밝기를 내리면 이렇게 하면 명부와暗부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 부드러운 사진이 되고, 이걸 모아놓으면은 상당히 느낌이 강해지는 대조가 센 사진이 되고요. 그래서 얘네로 먼저 느낌을 정한 다음에 얘가 예를 들어 이 사진을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벌려놓고, 이 사진은 조금 강한 느낌을 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사이를 모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노출해서 밝기를 조절하는 게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원래 사진으로 돌아오면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찍힌 것 자체가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강하게 찍혔잖아요. 명부와 안부가 굉장히 대조가 강하게 찍혔으니까 이게 좋아 보이면은 이대로 가시면 되지만 저는 이거를 이렇게 벌려놓고 싶기 때문에 먼저 벌려놓은 다음에 이 노출을 만지면서 적정한 밝기가 어딜까라고 찾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흰색 계열과 검정색 계열은 거의 뭐 손을 대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벌려주는 정도만 마무리를 해요. 얘네는 사실 이 Alt키랑 같이 활용하는 기능인데 이렇게 보정이 다 끝난 다음에 Alt키를 누르면서 이 슬라이드를 클릭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검게 변하는데, 자 이걸 설명을 위해서 밝기를 다 초기화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상태에서 이 Alt키를 누르고 이 슬라이더를 클릭을 하면은 아까는 다 검은색이었지만 지금은 뭔가 저 아랫부분에 뭐 찌꺼기 같은 게 보이죠? 빨간색 찌꺼기, 하얀색 찌꺼기. 저게 뭐냐면은 저 구간은 정보가 상실된 화이트 홀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인데 여기 태양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 부분이 정보가 다 날아갔다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JPEG을 현상을 해서 뽑아내면은 저기에는 그 다음에는 JPEG 상태에서 어떤 보정을 해도 잘 먹히지가 않고요. 인쇄를 하면은 다소 좀 어색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Alt를 누른 다음에 얘를 이 발을 움직여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당연히 사진이 밝아지니까 저렇게 화이트홀이 뚫리는 구간이 점점 많아지겠죠. 반면에 이거를 내리면은 점점 저 영역이 작아지게 됩니다. 즉 이거를 최소화시키는데 이것만 해서는 다 없어지지 않고 밝은 영역까지 내린 다음에 이걸 누르면은 완전히 사라져요. 뭐 어쨌든 간에 이거를 눌러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화이트홀이 있나 없나. 자, 이 검정 계열도 마찬가지로 얘를 Alt를 누른 상태로 누르면은 사진이 하얘지면서 혹시라도 여기에 그 정보가 하나도 없는 검정색이 있다면은 그 찌꺼기처럼 표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먼저 보정을 해요. 밝은 영역 내리고 어두운 영역 올려서 밝기를 내 원하는 밝기로 조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눌러서 혹시라도 여기 뭐 흰색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서 혹시라도 검은색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둘 다 찌꺼기가 없죠. 예,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흰색 계열과 검은색 계열을 굳이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뭐 예의상 기분상 괜히 이렇게 한 번 더 만져줘서 느낌 변화를 주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주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렇게 완전히 사진이 하얗게 되거나 어둡게 된 클리핑 영역이 있잖아요. 저 부분에 너무 그렇게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보통은 이제 사진을 정석으로 가르칠 때는 저런 영역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저 상태에서 JPEG을 추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다른 보정을 하려면은 그게 잘 안 먹습니다. 예. 만약에 저기가 완벽한 하얀색이 아니라면은 밝기를 내리면 따라서 내려오는데 저게 만약에 100% 완벽한 하얀색이잖아요. 그럼 밝기를 조절해도 하얀색이 조절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하얀색은 상태로 있어요. 또 인쇄를 하면은 어색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진의 어떤 기본 요건, 좋은 사진의 기본 요건을 보면은 그런 완벽한 하얀색이나 완벽한 검은색이 없는 것이 기본 요건인 건 맞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어디 그 납품할 게 아니라는 거죠. 사진을 수십 장 보정하다 보면은 사진 일부에 저렇게 클리핑 영역이 남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럼 그거를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더 없애봐야겠다 하는 마인드도 물론 좋지만은 그걸 신경 안 쓰는 게 사실은 더 정신 건강에 이롭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는 다를 수 있으니까 나는 저런 게 사진의 어떤 기본 이념에 반하는 잘못된 부분이니까 찾아내서 쟤를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시는 건 자유지만 시간을 절약하고 빨리빨리 많은 사진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사진의 일부분에 저런 화이트홀이나 블랙홀이 생겨도 그냥 넘어가시길 저는 권해드려요. 저게 너무 그렇게 매몰돼가지고 쟤를 이렇게 막 세세하게 일일이 막 Alt키 눌러가면서 조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설명을 위해서 Alt키를 눌러가면서 확인을 했지만은 제가 실제로 사진 보정할 때는 거의 안 합니다. 만약에 사진에 저렇게 막 일부가 막 다 날아가고 막 이런 게 막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저런 걸 확인해 보지 않고서라도 그냥 딱 보면 이상해요. 네. 그냥 느낌이 바로 와. 이건 사진이 좀 이상하다. 너무 떡졌네. 막 이런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내가 굳이 Alt키를 눌러야만 알 수 있는 정도라면 그냥 넘어가시고 그 시간에 다른 사진 한 장 더 보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게 여러 장을 보정하는
기록형 아마추어에겐 좀 더 좋은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진 이론에 충실하신 분들은 다소 좀 역정을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말씀이 매우 지당한데, 다만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다른 거 한 장 보정하는 게 우리한테는 좀 더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또 초기화를 해서 대체 오늘 초기화를 몇 번 하는지 이 대비 메뉴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컨트라스트를 올리면은 당연히 사진이 컨트라스트가 세져가지고 어두운 면은 더 어두워지고 밝은 면은 더 밝아지고요. 반대로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오면 밝은 면은 좀 어두워지고 어두운 면은 좀 밝아져서 사진이 좀 다소 흐리흐리하게 됩니다. 즉,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사진을 만드는 거랑 비슷하게 되고요. 대비를 올리는 것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랑 다소 비슷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만 조정을 하지 굳이 대비를 왜 이걸 막 따로 만져야 되나 싶은데, 다만 또 대비를 이제 올리면요,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좌우로 쫙 퍼트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대비를 내리면 퍼져 있는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준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이랑은 좀 느낌이 다른 건데, 저 활용법을 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경우는 설명이 조금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요, 이 밝은 영역이랑 어두운 영역을 조절할 때는 이 배경이나 뭐 인물의 어떤 밝기 차이를 조절하는데 중점을 둬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밝은 영역을 움직이면은 그 인물보다는 저 배경에 있는 수영장이랑 하늘색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이 어두운 영역을 움직이면은 아무래도 인물이라든지 저 뒤에 있는 야자수 나무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기가 낫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여기가 낫다. 왜냐면 여기서 이걸 좀 더 움직여 버리면은 뒤에 있는 야자수도 영향을 받는데, 내가 여기서 좀 더 올리면은, 예를 들어 저 야자수가 너무 밝은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인물 위에 있는 머리카락도 너무 밝게 뜨는 것 같아. 사람 머리카락이 어두워야지.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 상태에서 얘네 둘을 더 조절하기는 싫은, 이게 적합한데 좀 뭔가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는 대비해서 느낌 차이를 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어요. 방금 설명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됐을 테니까 예시를 하나 더 드리자면, 이런 사진이 있을 때 만약에 제가 이 사진에서 대비만 내려버리면은 이게 상당히 흐리멍텅하게 됩니다. 밝은 영역 내리고 어두운 영역을 올리면은 아까 흐리멍텅한 사진하고는 좀 다르죠. 이 상태에서 대비를 살짝 올리면은 좀 더 매력적인 사진이 돼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내린 것보다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다 조절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 밝기도 조절을 하고 마지막에 이걸로 이렇게 느낌 차이를 주는 게 좀 더 매력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상태는 사진의 밝은 영역도 잘 보이고 어두운 안부도 잘 보이지만은 동시에 어느 정도 컨트라스트도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절하지 않고 대비만 가지고 이거를 조절을 하면은 아까 제가 보정하면서 줬던 느낌을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즉, 어디까지나 이 대비는 상당히 보조적인 역할이고요. 사진의 주 보정은 이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으로 하신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로 어떤 사진의 전반적인 톤을 정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느낌을 요거로 주는 것이죠. 설명이 다소 추상적이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예시만 보시면은 대비만 가지고는 사진 보정을 완료할 수 없고, 반드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함께 활용해야만 사진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정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